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범이하의 남성들의 구원자 레이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애매할 때 상대 마음을 알 수 있는 현실 꿀팁에 대해서 얘기하려 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여자를 많이 만나면서도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었어요. 여기서는 남녀 공통으로 볼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떠볼 때도 괜찮고 여자가 남자를 떠볼 때도 괜찮고, 이거는 실제로 만나서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호감이 있는지 애매할 때예요. 즉 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썸이라는 거는 이미 호감이 기반되어 있는 거니까 그럴 때 떠보는 건데, 첫 번째, 우리 관계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뭐가 잘 맞는다, 같이 있으면 우리는 뭐가 참 좋다 라는 식으로 우리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떠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랑 나랑은 안 되겠다, 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나는 어떤 스타일이잖아. 여기서 어떤 스타일은 나랑 반대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랑 나랑은 안 되겠다, 너는 아이돌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나는 좀 남자다운 스타일이잖아. 자신이 아이돌 같은 스타일이고 여자가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너는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나는 아이돌 같은 스타일이잖아. 이럴 때 상대의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통 관심 있는 경우엔 제 경험상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애매하게 자기 스타일을 얘기해요. 원래는 남자다운 스타일 좋아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어떻게 이상형만 만나고 살 수 있겠어.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내가 남자다운 스타일 외모 좋아하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이상형만 만나고 살 수 있겠어.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여태까지 사귀었던 남자들은 다 그런 스타일이랑 거리가 멀었어, 너 같은 스타일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나한테 호감이 있다고 봐도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내 떠보기에 대해서 맞아 라고 단호박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 뒤에 어떤 코멘트도 없는 거죠. 여기서는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떠보기가 들킨 거예요. 떠보기를 할 때 안 들키게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100%는 아니니까 완전히 체념하기보다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떠보기로 많이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떠보기 방법은, 이거는 고수들이 자신의 프레임에 상대를 넣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떠보기로 쓸 수도 있어요. 상대의 어떤 점을 칭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반대의 부분을 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가 공부를 잘한다고 했어요. 남녀 공통이니까 사람으로 얘기를 할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매력 있지. 근데 나는 운동 잘하는 사람이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운동 잘하는 사람은 매사에 더 열정적이거든. 이때 상대가 나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 반대 것도 잘한다고 얘기를 하면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그냥 자기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관심이 있는 거. 왜냐하면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있거든요. 내가 반대의 것을 칭찬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잘한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고수들이 자신의 프레임을 넣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상대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내가 더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유치원생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 안 하잖아요. 나보다 가치가 높은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죠. 상대가 이거에 넘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관계가 내가 더 가치가 높은 사람, 인정을 해줄지 말지 결정한 사람이 되는 거고, 상대는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써먹어 본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굳혀질 거고, 그래서 프레임에 넣은 방식으로 이런 방법도 고수들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은 프레임에 넣기 위해 쓸 때는 자신의 매력이 상대에게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내 프레임에 넣을 순 없기 때문이죠. 무튼 여기서는 떠보기로 써먹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또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삐지거나 서운해할 수 있어요. 좀 거칠게 삐지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만나,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뭔가 서운해하거나, 이것 또한 둘 중 하나예요. 그냥 자기 자랑이 먹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역시 호감이에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삐지고 서운해하는 거죠. 또 나는 그런 말에 아무렇지 않아 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거는 꼭 관심이 없다고 봐도 돼요. 이것 또한 100%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에서 주의사항은, 처음에 상대가 자신의 어떤 점을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한 다음에 반대 의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칭찬을 하지 않고 바로 내 반대 의견을 얘기해버리면 상대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보다는 반감이 먼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칭찬이 들어간 다음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많이 써먹었던 거고, 이렇게 해서 상대의 마음을 확인했을 때 긍정적으로 확인을 했다면 꼬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꼬셨어요. 그 떠보기가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도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대화를 리드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상대가 똑같이 정적을 지키지 않고 내가 방금 했던 그 대화 주제를 다시 가져와서 그거에 대해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것도 상대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방법은
제 경험상 앞서 얘기한 방법보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적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적을 지키다가 어느 순간 정적을 깨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정적을 깨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이거 측정하는 것도 애매해요. 예를 들어 10초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상대가 이제 뭐 대화를 시도해요. 그런다고 상대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걸까요? 10초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인데 그럼 몇 초가 적절할까요? 이것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적을 견디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이 없어도 그 정적을 깨기 위해서 나한테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세 번째 방법은 그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한 번씩 써먹을 만한 방법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제 경험상 세 번째보다는 적중률이 높아요. 100%는 없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응용해서 써먹으면 좋겠고 항상 이 떠보기가 먹힌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분명히 대체적으로 잘 먹힐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방법에서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너랑 나랑은 잘 안 되겠다. 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나는 그것과는 다른 스타일이잖아. 떠보라고 했죠. 그때 상대가 너도 이상형이 나 같은 스타일 아니잖아. 이렇게 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꼭 이상형만 만나고 살 수 있냐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내 이상형과 거리가 있었다.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지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뭐 애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 너는 아니잖아. 다시 들어가는 거죠. 나는 약간 열려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이 떠보기가 더 잘 먹힐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떠보는 거죠. 대체적으로 잘 써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꿀팁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술자리에서나 카페에서 둘이 있을 때.